근데 이제 이렇게 그래프가 작아진 이유는 뭐야? 여기 이제 어떤 분이 계시는 거야. 스코어를 크게 낸 거야. 그게 이제 이 그래프가 커지니까 이렇게 된 거죠. 안녕하세요. K-POP 1타 강사 최광호. 아주 오랜만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기대했던 대망의 2023년도 2학기 여자 아이돌 성적 발표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어떤 앨범들이 나왔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6월 27일 날, 그리고 좀 약간 논란이 됐었죠. 헤이트 로드리고라는 노래로 최애나 이제 앨범이 나왔고, 7월 3일 날 엔믹스가 롤러코스터 앨범 냈죠. 그 다음에 7월 5일 날 키스 오브 라이프 쉿이라는 노래가 나왔고, 그 다음에 7월 7일 날 아주 중요한 노래죠. 슈퍼사이, 이 노래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7월 12일 날 이게 사랑이지 뭐야, 효린 이렇게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오마이걸, 전형적인 여름 노래의 최고의 이제 아이돌이죠. 오마이걸의 여름이 들려라는 노래를 가지고 7월 24일 날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7월 31일 날 있지의 케이크란 이제 노래가 발매가 됐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리고 자, 이 노래도 우리가 또 예의주시해야 되겠죠. 전소미의 Fast Forward, 이 노래가 8월 7일 날 발매가 됐습니다. 여름 한철 굉장히 핫할 때 멋진 노래들이 많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8월 16일 날에 이제 스테이시가 버블이라는 노래를 갖고 여러분께 찾아뵙고요. 그 다음에 8월 18일 날 이 노래도 좀 우리가 또 재밌게 봐야 되는 거죠. 이세계 아이돌, 버추얼 아이돌인데 굉장히 성적이 좋았어요. 자, 그 다음에 9월 6일 날 화사가 이제 솔로 싱글 가지고 나왔죠. 그 다음에 제니가 10월 6일 날 YG에서 내는 솔로 앨범, 마지막 앨범이 이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브가 나오는 거죠. 아이브가 10월 13일 날 베디라는 앨범을 가지고 나왔어요. 자, 그리고 10월 17일 날이 선미가 스트레인저라는 앨범을 가지고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재밌죠. 어떻게 보면 정통 가요기가 아닌데 QWER, 디스코드, 이게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각각의 셀럽들이 밴드 형태로 나와가지고 곡을 내는데 곡이 좋았어. 그래서 이게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 성적이 어떤지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또 예의주시할 르세라핌 퍼펙트 나잇, 이게 10월 27일 날 나와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뒀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룹이죠. 니쥬가 하트리스라는 앨범을 들고 10월 30일 날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비비지가 11월 2일 날 매니악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앨범 좋죠. 에스파 드라마라는 노래 들고 나왔는데 11월 10일 날 발매가 됐습니다. 또 보면 레드벨벳도 7킬, 이 앨범이 11월 13일 날 발매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YG가 야심작으로 냈던 가수죠. 베이비몬스터의 Matter Up, 11월 27일 발매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알겠지만 11월 27일 날 전통적인 음원 강자인 태연의 2X라는 노래, 지금이 이 촬영을 하고 있는 때가 2월 마지막 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꿋꿋이 음원 차트에 등극하고 있는 최고의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성적 발표를 하기 전에 용어 정리 한번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유니크 리스너입니다. 유니크 리스너라고 하는 것은 해당 아티스트가 발매한 곡의 발매일 기준 30일간 중에서 1일 최고 유니크 리스너 스트리밍 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즉 하루에 스트리밍을 한 번 이상 들었던 인원이 총 몇 명인가, 이걸 산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유니크 리스너의 집계 범위는 어디입니까? 국내입니다. 국내. 그리고 그 30일간 중에서 1일 최고점을 찍은 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선택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글로벌 스트리밍, 이건 뭡니까? 국내와 해외를 다 합친 걸 얘기한 거겠지. 그래서 해당 아티스트가 발매한 곡의 발매 기준 30일간 1일 최고의 글로벌 스트리밍 수, 이게 결국은 뭐냐면 전 세계를 다 합해서 누가 가장 인기가 있었느냐, 이거에 대해 기본적인 척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앨범 판매량 다 알겠죠. 이제 해당 아티스트가 발매한 앨범의 발매일 기준 4주간 누적 앨범 판매량입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앨범 판매량 보면 이게 4주가 지나고 나서 이렇게 경쟁하던 가수가 서로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집계의 공정성을 갖기 위해서 4주간 누적 앨범이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그 이후에는 좀 수치가 바뀔 수가 있는 걸 감안해서 꼭 봐주셔야 되지, 이 4주간이라는 걸 잊고 나서 이 판매량이 틀렸다 이렇게 리플을 다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용어 정리가 됐으니까 지금부터 대망의 성적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유니크 리스너의 지금 발매된 거의 순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선보인 건 니쥬, 3천여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프 등락이 좀 이렇게 심해. 그리고 이제 니쥬가 이제 아마 내가 알기로는 피지컬 앨범들은 좀 팔았어. 근데 이제 아무래도 국내 첫 선을 보이다 보니까 유니크 리스너에서는 다소 아쉬운 성적을 냈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작년 뭐 신인상을 휩쓸다시피 한 그런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룹이죠. 키스 오브 라이프 26,000여 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뭐 이 수치 제작 잘하는 회사에서 이렇게 만들었던 이제 신인이었기 때문에 좀 기대를 많이 했겠지만 사실 이 수치도 작은 수치는 아니다. 키스 오브 라이프 또 반응이 좋고 특히 해외에서 반응이 괜찮죠. 그래서 앞으로 올해 활동을 또 우리가 또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BBG 34,000여 명 정도가 이제 청취를 했네요. 항상 조금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 정도 수준에 조금 머물러 있는 게 좀 아쉽긴 해요. 다음에 좋은 활동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QWER이야.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기존의 정통적인 어떤 K-팝 기획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요거는 이제 우리 알잖아. 그 김계란이라는 분은 아시지? 그분이 이제 이렇게 팀을 모은 거야. 결성을 한 거야. 이게 연주력이나 노래가 좋더라고. 대중한테 그냥 음악적으로 충분히 먹힐 수 있는 실력이다. 단순히 이들이 셀럽이었기 때문에 이 수치가 난 건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스트리밍 사이트는 뭐냐? 곡이 좋아야지 대중들이 듣는다. 그런 측면에서 QWER이 자신의 음악을 대중한테 설득시켰다. 우리는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효린. 얘는 또 시절을 생각하면 좀 아쉬운 스코어긴 하지만 그래도 솔로 앨범 많이 해서 유니크 리스너 4만여대가 돼요. 다만 여기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1일차에 이렇게 들었다가 이제 이렇게 약간 떨어지는 그래프를 보이잖아. 그래서 이제 항상 피크점이 이 30일께쯤 나와 있는 게 아무래도 우상향하는 그림이니까 훨씬 더 긍정적인데 효리는 조금 처음에 이제 팬들이 좀 유입해서 듣다가 다소 청취자가 떨어졌다는 게 좀 아쉬운 포인트긴 해요. 아무튼 이제 4만여 명 정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베이비 몬스터. 사실은 뒤에 가서 우리가 글로벌 스트리밍 보면 알겠지만 베이비 몬스터가 해외에서는 진짜 반응이 좋아. 그래서 판매량 수치가 꽤 높거든. 그 작년에 우리 또 시상식에서도 그 신인상을 받기도 했고 근데 국내에서는 좀 맥을 못 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음원의 최강자인 YG 음원의 명가 YG 이름이 조금 아쉬울 정도의 성적인 건 맞아. 근데 여기 유니크 리스너가 53,000 정도 되고 그것도 여기 앞서 효린과 마찬가지로 1일차에서 가장 좋은 스코어를 보이고 이렇게 하락을 했다는 게 사실 또 매우 아쉬운 점이긴 하지. 어떻게 보면 대중들한테 뭔가 깊게 각인되긴 좀 어려웠다. 사실 베이비 몬스터가 나온다 우리가 엄청나게 기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해서 아쉬운 성적이 나왔는데 아마 올해에는 좋은 활동하셔서 2NE1이라든지 블랙핑크의 명성을 이어가는 그런 가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미 77,000. 이 정도 되면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미가 뭐 알지만 이 솔로 가수 중에서 음원 차트에서 강세를 보이는 3명의 가수 중에서 제일 인지도가 있는 가수 선미인데 그거에 비해서 좀 주춤했다. 좀 아쉬움이 남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올해 또 활동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내기를 또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엔믹스예요. 79,000여 명이 청취를 했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10일차에 이렇게 나왔다. 엔믹스는 사실 음원은 더 많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피지컬 앨범은 JYP에 나오는 걸그룹들이 다 좋아. 성적들은 좋은데 음원에서 유독 강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게 좀 아쉽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 잘 고려하셔서 활동을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예나. 아까 얘기했지만 이 솔로 가수 중에서 인지도도 있고 음원 성적이 굉장히 좋은 가수로 정평이 나와 있는데 뭐 선미도 마찬가지고 최예나도 이제 87,000 정도 되는데 조금 아쉬워요. 그죠? 조금 아쉬운 성적이다. 그러나 이제 재작년에 아마 최예나가 아주 좋았지.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조금 다시 앨범을 발매하면 더 좋은 성적이 나오기를 좀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 세계의 아이돌 아주 중요하죠. 93,000이 넘었어요. 93,000이. 근데 여기 봅시다. 자, 여기 그래프가 좀 재밌는데 1일날 나오면서 그 다음날에 이제 수직 상승을 이렇게 합니다. 자, 이런 그래프는 보통 언제 나오는 거냐? 기본적인 팬덤이 있을 때 이런 게 나와. 그러면서 이제 조금 소폭으로 떨어지다가 이게 떨어지는 게 하면서 서서히 올라가다가 29일 차에 이제 피크점을 찍는다는 건 뭐야? 처음에는 팬덤들만 들었다가 나중에 다른 사람이 들어봤는데 노래가 들을만하네. 이게 이제 버추얼 아이돌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약간 편견이 있잖아. 이게 뭐 기존 그것도 아닌데 잘 되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청취자가 이만큼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저도 놀라워서 차트에 인이 돼 있어서 한번 들어봤는데 노래 어때? 노래가 좋아. 노래가 아주 좋아. 그러니까 이제 음원 성적이 이렇게 나왔다. 볼 수 있는 거고 이 세계 아이돌이 갖고 있는 이제 본캐가 갖고 있는 인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팬덤들이 집중을 했겠지만 그 뒤에는 대중적인 인기도 같이 따라왔기 때문에 이 정도 스코어를 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오마이걸이에요. 이제 15만 1000여 명 정도가 청취를 했죠. 오마이걸. 사실 15만이라는 숫자가
무시할 수 없는 좋은 성적이긴 한데 오마이걸이잖아. 여름 어떤 노래의 강자인데 성적이 이게 작년부터 약간 주춤하더라고. 왜 그럴까? 오마이걸이 아주 완벽한데 요번에 여름에 또 저희가 또 기대를 해볼 테니까 좋은 성적 내기를 좀 간절히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있지입니다. 있지 16만 8천입니다. 근데 이제 뒤에 가서 피지컬 설명을 할 거지만 있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JYP 걸그룹들이 좋아. 아주 많이 팔아. 여기는 앨범 엄청 팔아. 근데 이제 있지라는 우리 무게감이 좀 있잖아, 기본적으로. 근데 그 무게감에 비해서 아쉬운 성적은 맞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음원의 청취자 수를 조금 더 늘리면 국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탑급 아이돌 영역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레드벨벳 18만 9천. 19만도 아니고 18만 9천이야. 레드벨벳이야. 레드벨벳 사실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그룹 아니겠습니까? 저 위에 가 있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다. 사실은 완성형 아이돌에 들어갔던 그룹인데 이게 아무래도 활동을 했던 그 텀들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노래를 들었는데 이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아주 의미 있고 완성도 높은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번에 성적이 좀 잘 안 나왔어요. 그게 좀 아쉬운데 레드벨벳 다음에 또 좋은 노래 또 한번 나오면 완성형 아이돌 충분히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스테이시. 스테이시만큼의 안정적인 성적을 주는 그룹 그게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빅4들 있잖아. 빅4들 빼놓고 나머지 기획사들이 이렇게 차트인하기가 쉽지가 않아. 근데 스테이시는 어때? 어떻게 해서든 그 험난한 그런 차트를 꾸역꾸역 이게 올라간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 보면 28만이나 했어. 뭐 이 정도면 굉장히 잘한 거지. 이 수치를 보면 중요한 건 뭐야? 스테이시는 음악에 힘이 있다는 거야. 대중적인 어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야. 그게 왜냐면 1일차를 이렇게 딱 찍는 거야. 이게 전형적인 우상향이야. 곡이 좋았을 때 나오는 현상이야. 그래서 피크점은 언제 찍어? 거의 30일 다다르는 27일 차에 28면 1000명을 찍는다는 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곡이 계속 바이럴 되면서 이 노래 좋네 하면서 계속 간 거야. 그게 이제 이 버블이라는 노래를 우리가 설명해 주는 거고 스테이시를 설명하는 성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다음은 태연입니다. 30만. 사실 30만이 어마어마한 수치가 돼버렸지, 국내에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연이니까 조금 더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간 중에서 피크점을 찍는 거잖아. 중요한 건 이게 작년에 발매됐는데 올해 지금 2월달 차트에도 계속 상위권에 랭크되고 있다. 그게 바로 태연의 힘이라는 거지. 태연의 노래가 비록 1등을 못하더라도 10위권 안에 지속적으로 있다는 건 뭡니까? 노래가 너무 좋다는 거야. 그래서 대중들이 플레이리스트에 막 넣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안 빼. 노래가 좋으니까. 그게 바로 음원 강자의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볼까요? 화사가 31만 8천. 여기도 이제 솔로 여자 아이돌 중에서는 음원에서 항상 뭔가 이슈를 보이면서 성적이 좋았다. 화사 31만 8천. 참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보면 어떻습니까? 1일차에는 낮게 시작했다가 점점 우상향했다가 22일차에 피크점을 찍었다. 자, 이 얘기는 이 화사가 요번에 그 앨범이 잘 됐다는 의미지? 이만큼 대중한테 어필했다는 얘기니까 잘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에스파 32만여 명 정도가 유니크 리스너가 들었어요. 이제 여기 보면 알겠지만 사실 32만이라는 게 이제 에스파잖아. 에스파가 전반기 1학기 때 냈던 게 뭐야? 스파이시. 그게 엄청 잘 됐잖아. 그게 이제 엄청 잘 되고 에스파가 드라마가 좋았는데도 32만 찍으니까 뭔가 좀 아쉽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 스코어는 맞아요. 확실하게 스파이시보다는 좀 덜 된 거 맞지. 근데도 에스파니까 이 정도 32만, 그리고 전반적인 우상향을 가리켰다가 29일 차에 잘 보였다는 건 뭐냐? 그래도 노래가 좋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소미. 에스파가 32만은 좀 아쉽지만 전소미가 35만은 이 숫자의 의미보다는 전소미가 솔로 가수로서 사실은 굉장한 파워를 보여준 한 해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알겠지만 이 패스트 포워드 가지고 수많은 SNS 채널을 가지고 챌린지 많았지 않습니까? 나는 되게 작년에 예의주시해서 봤던 그런 챌린지 중에서 이 전소미 이게 있었습니다. 이 노래가 춤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 어려운 춤을 또 따라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야? 그 정도로 이 챌린지 열풍이 불었고, 그 덕에 음원 차트에서 올해도 있었고 상위 랭크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고스란히 35만 정도가 랭크가 된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도 뭐야? 우상향. 되는 집은 이거야. 우상향인 거야. 그래서 29일 차에 이제 최고점을 찍었다라는 게 굉장히 유의미한 거고, 아마 이 이후에 한 달 이후에도 전소미 패스트 포워드는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갔던 거지, 우상향.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잘 됐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제니 35만 천여 명 정도가 들었는데 사실 제니잖아. 제니니까 조금 다소 아쉽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번 음원 가지고 음원 차트 1등은 조금 어려웠던 거지. 근데 아무래도 뭐 활동도 안 하고 이게 이제 YG에서는 마지막 솔로 앨범이다. 그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성적이나 그러나 제니니까 뭐 잘했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다음 아이브 말고 여기 두 개가 더 있네, 그죠? 두 개가 더 있어. 그러니까 아이브가 여기가 맞아? 37만 잘하는 거지만 아이브잖아. 그러니까 아이브가 약간 이런 느낌 아니야? 전교 1등 계속 하다가 좀 약간 두 문제 실수해가지고 약간 전교 3등으로 터진 그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막 우리는 공감이 안 되는데 혼자 막 울고 있고 막 요번에 이 느낌이 아닌가. 좀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37만 기록했고요.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르세라핌이 아주 잘 됐죠. 퍼펙트 나이트. 정말 퍼펙트한 차트 순위를 보였고, 나는 다른 거보다 걸그룹 신인 3인방이 원래 있었잖아. 그 중에서 르세라핌이 항상 음원 차트가 아쉬웠는데 그 한을 여기서 풀었다. 거기에 저는 굉장히 의미를 두고 잘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41만이 넘었다. 굉장히 좋은 스코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영예 이제 1위죠. 뭐 이 노래 뭘까 한번 보겠습니다. 뉴진스의 습보 사이였던 거야. 76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세요. 2위가 이제 40만 좀 넘었는데 76만이면 뭐 좀 과하게 과장한다면 이제 더블 스코어가 난 거잖아. 그만큼 작년 한 해는 여러 가지 갑론을박했던 그거를 완전히 뉴진스가 정리했던 한 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론의 여지가 없는. 여기 보면 알겠지만 1일차 때 이렇게 했다가 이제 점점점 우상향해서 15일차를 하고 그 다음에 꾸준하게 성적을 이어갔지만 제가 알기로는 30일 이후에도 성적이 좋았고, 그리고 이 앨범에서 그냥 단순히 슈퍼사이만 뜬 게 아니라 뭐가 떠졌어? 또 ETA가 떴잖아. 그러니까 이제 앨범이 한 개 뜨는 게 아니라 거기에 수록들이 여러 개까지 뜨는 거고, 그 뜨는 노래들이 오랜 기간 차트에 머무르는 게 뉴진스의 또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 특징과 여러 가지 뭐 대단한 업적들이 작년에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평가를 해드리고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렇게 계속 몰입해서 보게 될 정도로 너무 묘한 그런 어떤 매력들이 뉴진스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니크 리스너 저희가 2학기 성적 여기까지 좀 말씀드렸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 Y축은 앨범 판매량을 보여주는 거고, X축은 글로벌 스트리밍, 즉 전 세계에서 청취됐던 로그 수를 다 합쳐서 데일리로 보여주는 것 중에 최고치를 저희가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작년 2학기 성적표의 완결편이다, 이렇게 좀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저희가 하나하나 볼 텐데, 여기를 우리가 보통 분발형 아이돌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여기 지금 몇 면이 들어갔던 아이돌 그룹을 보면 분발형이라고 볼 수 없고 정말 대단한 가수도 여기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래프가 작아진 이유는 뭐야? 여기 이제 어떤 분이 계시는 거야. 스코어를 크게 낸 거야. 그게 이제 이 그래프가 커지니까 이렇게 된 거죠. 사실은 여기만 돼도 좀 잘 되어 있는 건데 이분이 굉장히 그래프를 크게 그릴 수밖에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다소 작게 보여준다. 근데 아마 그만큼 이제 시장이 커졌다는 의미가 되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발형 아이돌만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짠!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게 빨간색 점은 뭐냐? 이거는 이제 피지컬 앨범이 발매가 안 된 거예요. 앨범 판매량은 0이지.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음원만 보시면 돼요. 태연, 그 다음에 예나.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효린, 선미, 예나. 조금 어떻게 보면 전작에 비해서 좀 아쉬운 성적을 그렸던, 그러나 여성 솔로로서 다른 그룹인데 음원 차트 하기도 힘든데 이 정도 퍼포먼스를 냈다는 건 그만큼 개인이 갖고 있는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고 기본적인 팬덤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이렇게 보면 화사랑 태연은 역시 음원 강자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먹힌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120만, 140만 요 사이, 거의 뭐 130만대, 120만을 넘는 이런 스코어는 굉장히 좋은 스코어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작년에 신인 키스 오브 라이프가 국내에서는 유니클 리스너가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근데 뭐야, 글로벌 스트리밍 합치니까 어때? 많이 여기 위로 올라갔잖아. 자, 그 얘기는 뭐야? 해외에서 트래픽이 꽤 많다는 거야. 내가 알기로도 키스 오브 라이프가 어때? 해외에서 인지도가 높아.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지.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세계 아이돌. 이세계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해외 팬들도 있지만 국내에서 좀 잘 된 케이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고, 이제 이쪽으로 좀 더 가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인지도가 좀 쌓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QWER도 이세계 아이돌이랑 뭐 비슷한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국내에서 인지도가 좀 어느 정도 있고 음원이 아주 잘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이쪽으로 간다라는 의미는 뭐야? 이제 QWER이 해외에서도 인지도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이 다음 앨범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좀 예의주시해야 되겠죠. 그리고 니쥬 봐봐. 니쥬가 유니클 리스너에서 굉장히 수치가 안 좋았잖아. 근데 봐봐, 여기 보면 국내 유니클 리스너보다 안 좋았던 니쥬가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한 이유는 뭐야? 그만큼 해외, 특히 일본에서 각광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지. BBG가 사실 뭐 여자친구 때 생각해보면 좀 아쉬운 스코어긴 하지만 역시 BBG도 이제 음원에서는 좀 이제 성적을 잘 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그룹에 비해서 유독 위로 올라와 있는 여기 스테이시는 뭐야? 점진적으로 이쪽으로 다가가는 그룹이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가 무슨 분발형 아이돌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지. 뭐 스테이시만 해도 거의 뭐 탑급 아이돌로 우리 도약하고 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선점이 되어 있고 스테이시는 이런 쪽으로 갈 수 있게끔 노력 올해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섹터를 우리가 또 확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자 이렇게 팬덤형 아이돌 앨범은 많이 팔았는데 좀 이제 음원 순위나 이제 음원 성적이 조금 아쉬운 그룹이 뭐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엔믹스 아까 얘기했잖아. 엔믹스가 좀 아쉬워. 글로벌로도 이제 어떤 청취자 수나 스트리밍 수를 많이 확보하지 못한 걸로 보여. 근데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가야지 어떻게 돼? 완성형 아이돌 섹터로 진입이 되는 거지. 어떤 지향점이 명확한 거야. 왜냐면 팬덤들이 공고히 구축이 됐기 때문에 뭐 4주간 팔아가지고 100만 정보단 조금 못 팔았지만 이 정도가 어딥니까? 대단한 스코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자 그 위에 있는 요 그룹 어딥니까? 여기 이제 있지야. 야, 있지는 100만 점 넘게 판 거야. 4주밖에 안 했는데. 보도자료 같은 거 보면서 뭐 있지 판매량이 별로 안 좋다 얘기지만 그렇잖아. 있지 엄청 많이 팔아. 근데 뭐야? 음원 차트에서 예전에 그 명성을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아 여기 조금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렇게만 싹가도 이제 이게 뭐야? 이제 완전히 그 오버그라운드 뭔가 이렇게 좀 이제 하이 퀄리티를 인정받는 그룹이 될 수 있는데 조금 그게 아쉬운 거지. 노래를 들어보면 노래가 굉장히 좋더만. 근데 모르겠어 대중의 심리를. 아무튼 있지도 이제 올해 이제 이렇게 진입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평균값에서 음원에 치우쳐서 이렇게 인기를 끌었던 가수들은 어떤 가수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소미가 이제 솔로로 나와가지고 200만이 가까운 정도의 수치를 냈다 이런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여러 가지 틱톡이나 아니면 쇼츠나 릴스에 전소미의 패스트 포워드의 춤을 막 이렇게 챌린지하는 게 바이럴이 되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 그래서 아마 요 다음 나온 노래도 되게 기대가 돼. 근데 아마 이때 성적이 좋았고 이게 4주 이후는 이거보다 훨씬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데이터는 안 나왔지만 자 그리고 또 볼까요? 레드벨벳. 아 사실 레드벨벳 뭐 여기쯤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쯤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 잠깐 또 우리가 2보 전진을 위해서 뭐 1보 전도 후퇴했다 이런 느낌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레드벨벳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좀 가주셔야 되는 그룹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 볼까요? 베이비몬스터가 우리가 국내 유니클 리스너 봤을 때는 한 기억이 뭐 5만? 뭐 이 정도 됐었는데 좀 아쉽지. 아쉬운데 뭐냐면 글로벌 스트리밍을 합치니까 어때? 여기 있는 거야. 200만에서 300만 사이야. 그러면 이게 아주 수준급이지. 내가 늘 얘기하잖아. 데일리로 200만 넘으면 걸그룹 아이돌 중에서 인지도가 있는 거라고. 베이비몬스터가 국내에서는 주춤했을지 모르지만 해외과 합하면 무시를 못한다고. 전소미보다 높았다고 베이비몬스터가. 그러니까 잠재력이 있는 거야. 다만 대한민국에서 그게 잘 안 보일 뿐이지. 수치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이게 작년에 우리 시상식에서도 신인상을 받았잖아? 많은 사람들이 그거 갖고 좀 놀라워했는데 이게 데이터가 얘기해주고 있어. 200만에서 300만 사이가 베이비몬스터 있어.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자, 르세라핌 잘했죠. 근데 요거는 이제 뭐 디싱으로 나온 앨범이라서 그 피지컬 앨범 수치가 없어서 여기인데 아마 앨범을 팔아도 많이 팔았겠지. 음원 성적으로 아주 호성적을 보였기 때문에 르세라핌이 이걸 발표함으로 그 다음 앨범도 더 호성적을 내주리라 저희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제니가 사실은 여기쯤 있어야 되는 거지 사실. 근데 그만큼 요 앨범은 이제 마지막 앨범이었기 때문에 뭔가 이게 좀 이렇게 포커싱이 많이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제니 뭐 여기 보면 뭐 300만 400만 사이면 이것도 대단한 수치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대중용 아이돌 음원 차트로 각광받는 아이돌들을 우리가 좀 봐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남아있는 게 이제 완성용 아이돌이 이렇게 점이 3개 있네요. 하나씩 볼까요? 아이브가 앨범을 많이 팔았는데 사실 아이브는 이렇게 이쯤 왔었어야지. 이게 아쉬운 거지. 음원이 아쉬워. 다음에는 진짜 그 심기일전에서 이제 아이브가 기본적으로 앨범 판매량은 개런티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음원은 그 원래 본인들이 지녔던 음원 강자의 그 모습을 2024년에는 좀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에스파는 이제 뭐 그래프로 봤을 때는 약간 이제 뭐 음원도 잘했다 그리고 음반도 잘했다 그러나 에스파란 네임들을 봤을 때 조금씩 아쉬웠다 이제 이런 평가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 그래프에서 한 요 정도로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러나 뭐 이제 완성형 아이돌로 얘기하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대망의 딱 한 팀 나왔죠. 누군지 우리가 대충 다 알죠? 누구죠? 뉴진스입니다. 뉴진스가 작년 2학기를 기반으로 해서 완전히 정리를 한 거지. 이제 완전히 뭐냐면 기존에 치열하게 경쟁했던 팀들한테 나는 좀 달라, 나는 어나더 레벨이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듯한 성적이야, 이게 보면.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누가 뭐 어떠니 막 얘기가 많았잖아. 근데 그 얘기가 작년에 어때? 쑥 들어가 버린 거야. 왜? 여기가 있잖아. 뉴진스가 1학기 때도 잘했는데 2학기 때도 엄청 잘한 거야. 그래서 조금 이제 네임드가 되기 시작해. 여기서 이제 이만큼 더 가면 이제 이게 이제 블랙핑크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뉴진스의 이 기록이 사실 블랙핑크 빼놓고는 엄청난 기록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이게 또 4주간의 기록이니까 얼마나 더 했겠어. 그러니까 정말 뉴진스는 대단한 그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앨범 판매랑 글로벌 스트리밍 포함한 성적 발표를 좀 해봤습니다. 이번엔 뭐냐면 1학기 성적하고 2학기 성적을 좀 비교해서 볼 수 있게끔 다 한 그래프에 넣어봤어요. 첫 번째는 여기 보면 이제 유니크 리스너가 나왔기 때문에 국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성적을 보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알겠지만 주황색으로 표기된 게 2024년 상반기 1학기를 얘기하는 거고, 파란색으로 표기됐던 게 2023년 하반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스테이시 버블이 2학기에 나오는 거고 스테이시 테디베어가 1학기에 나온 거야. 근데 이렇게 스테이시를 비교하면 뭐야? 1학기 때가 조금 음원이 더 잘 된 거야. 앨범 판매량은 비슷비슷했는데 음원이 뭐냐면 버블보다 테디베어가 조금 잘 됐다. 이런 측면에서 조금 아쉽긴 하지.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엠믹스도 보면 엠믹스 1학기 때 Run Me Like This 이 노래 굉장히 히트를 해가지고 음원 차트도 성적 좋았잖아. 롤러코스터가 생각보다 음원이 성적이 잘 안 나왔다 이거야, 국내에서. 그러니까 어때? Run Me Like This가 여기 있었는데 이제 엠믹스가 음원 차트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완성용 아이돌에서 이쪽으로 빠져버린 거지. 근데 좀 이게 아쉬운 부분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르세라핌 아주 잘했어요. 퍼펙트 나잇 요거 잘해가지고 의미 있는 숫자가 이렇게 나왔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언포기브는 이거는 이제 정규 앨범이고 이거는 기획 앨범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수치보다 언포기브는 잘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나오는 것도 우리가 또 한번 또 예의주시 해봐야 되겠지. 이제 에스파예요. 에스파가 여기하고 여기 있잖아. 근데 1학기에 스파이시가 너무 잘 된 거야. 음원이 잘 났는데 앨범이 덜 팔리는 경우는 굉장히 극히 드물어. 그만큼 대중적인 히트가 나고 음원 순위가 좋으면 그만큼 피지컬 앨범 따라가는 게 정설이야. 반대로 앨범 판매량을 많이 파는데 음원이 좀 안 팔리는 경우는 있어. 근데 그런 반대의 경우는 많지 않다. 그거에 비해서 드라마는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어때? 많이 이제 조금 떨어진 거지. 앨범 판매량도 어때? 소폭 이제 하락했다고 봐야 되는 거지. 에스파가 스파이시 때 생각해보면 조금 아쉽다. 아니, 조금이 아니라 조금 많이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게 이 아이브잖아. 아이브. 국내 음원 시장에서는 그래도 아이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작년 초에까지만 해도 우리가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아이브가 이렇게 IM 너무 좋았잖아, 이때 앨범이. 그지? 근데 이게 어떻게 됐어? 배디는 봐봐, 이렇게 앨범 판매량은 4주 기준으로 해서 조금 올랐는데 음원이 너무 많이 떨어진 거야. 내가 볼 때는 스타쉽이 굉장히 이것 때문에 충격 먹었을 것 같아. 이게 그래프만 보면 진짜 음원 최강자였잖아. 지금 거의 80만, 90만 사이를 4주간 기록했었는데, 근데 어떻게 됐어? 너무 많이 떨어진 거지. 음원 청취자 수를 우리가 잘 보면 알겠지만 1위, 2위, 3위 한 단계밖에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 1등하고 2등이 차이가 나고 2등하고 3등은 더 차이 나기 때문에 1등하고 3등은 많이 차이가 나는 거지. 그거의 차이가 이만큼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대망의 이제 뉴진스는 여기 보면 OMG가 이제 1학기 때 나왔고 슈퍼사이가 여기 있는 거야. 이게 가장 긍정적인 그래프라고 봐야지. 이렇게 우상향 했잖아. 앨범도 더 많이 나왔고 음원도 더 성적이 좋고, 그러면서 뭔가 쐐기를 박은 거야. 1학기, 2학기를 다 합치면 음원 관련해서는 아이브가 최고였고, 그 다음에 이제 피지컬로는 대략 보면 여기 뭐 에스파, 스파이시가 제일 많이 판 거네,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진스가 기록하는 이 기록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성장하기도 어려운데 이 성장이 다시 이 성장이 가고, 이제 올해는 여기서 이제 뉴진스가 나오면 이렇게 정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1학기, 2학기 비교하니까 우리나라 네임드 있는 걸그룹들이 1학기 때와 2학기의 성적이 어땠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의 어떤 성적이 되었고, 자,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글로벌 스트리밍도 마찬가지야. 글로벌 스트리밍도 여기 보면 알겠지만 스테이시만 먼저 분석해주면 버블하고 테디베어인데 1학기 나왔던 게 아무래도 버블보다 좀 좋았다.
그리고 엠믹스 런미 나이트 디스가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여기 보면 앨범 판매량은 이렇게 올라갔고, 그죠? 올라갔고 이제 롤러코스터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런미 라이크 디스가 어땠어요? 음원 차트로서는 반응이 더 좋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다음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진입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르세라핌 보면은 르세라핌 여기 언포기븐, 이게 앨범이 너무 잘 됐잖아요, 이렇게 때. 그리고 이제 퍼펙트 나잇도 음원으로서는 어필이 많이 됐다. 뭐 이 정도 수준은 거의 탑급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에스파는 에스파는 스파이시가 여기 있고 드라마가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뭐냐, 앨범 판매량은 이렇게 떨어졌는데 글로벌로 봤을 때는 비슷비슷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스파이시는 국내 청취자들 수가 많아서 순위가 높았는데 반면에 드라마는 국내에서는 순위가 좀 주춤했을지 모르지만 해외에서 트래픽을 받쳐준 거지. 그렇기 때문에 거의 비슷비슷하시기는 한 거야. 근데 앨범 판매량에서 차이가 보였다. 그 얘기는 아까 얘기했지만 결국은 음원 차트에서 성적이 좋아야지 앨범 판매량도 같이 올라간다는 의미겠지. 그러니까 이제 에스파가 조금 이제 아쉬운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말씀드렸지만 아이브가 사실 제일 아쉽지. 이렇게 됐으니까 글로벌에서도 약세를 면치 못했다, 뭐 이런 안타까운. 근데 이게 왜냐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어떤 선두권 싸움에서 조금 약간 주춤하잖아. 그러면 다시 이렇게 올라가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 근데 아이브는 또 해낼 수 있잖아. 아이브니까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내기를 제가 기원합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뉴진스 이제 OMG 500만을 살짝 넘기는 수준이었는데 그게 어디까지 갔습니까? 700에서 800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지수의 꽃 같은 거 있잖아, 이거 했던 거. 이게 뭐 800, 900 사이였잖아, 그지? 이제 거의 이제 블랙핑크라는 게 원래 그 완전히 어나더 레벨 그룹이었기 때문에 뉴진스가 여기 있을 때는 아무리 뭐 뉴진스라도 이제 블랙핑크 안 돼. 그런데 이제 블랙핑크가 잠정적으로 이제 활동이 조금 약간 뜸해지는 틈이니까 아마 뉴진스가 여기서 이제 1000만으로 넘어가는 그림이 되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자 아이돌 그룹 뉴진스 원탑,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래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얼마나 행복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됐다. 물론 이제 뭐 한 달간 어떤 데이터를 보고 얘기해서 뭐 섣부를 수 있지만 음원은 보통 한 달 보면 대충 이제 그림은 나오죠. 우리나라 K-팝을 대표하는 여성 아이돌 탑급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여기에 빠진 그룹은 왜 빠졌냐면 1학기하고 2학기를 앨범 한 장씩 내가지고 활동했던 비교가 가능한 가수들만 일단 나열을 한 거니까 그 오해 없기를 바라고요. 이외에도 앨범 한 장밖에 안 냈는데도 좋은 성적을 냈던 그 그룹들이 있죠. 그룹들은 비교 때문에 좀 빠졌다, 이렇게 좀 양해를 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 2023년도 여자 아이돌 2학기 성적 발표 지금까지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부분 뭐 차트를 보면서 느끼고 있었는데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니까 뭔가 좀 정리가 되는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성적 발표해가지고 뭐 누가 뭐 더 좋네 뭐 이런 거 갖고 또 이렇게 되게 이렇게 싸우지 마시고 이런 성적들을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아이돌들이 그만큼 한 해 열심히 뛰고 달렸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를 해서 2023년도 열심히 활동했던 여성 아이돌에게 박수를 한번 쳐주고 싶고 올해에도 더 활발한 활동,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기를 기원합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저희가 간간히 이렇게 또 의미 있는 또 콘텐츠를 올려드릴 테니까 저희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